그러면 신라의 화랑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랑도도 이제 얼이 깨어난다, 얼이 나오는 곳, 살아나는 게 이제 화랑도 수행의 본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선도 수련의 원리로서 이렇게 바라보자면은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이런 요소를, 우주의 구성 요소도 이제 이런 생명과 물질인데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생명과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의 생명을 깨워서 이제 몸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주와 사람이 하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천과 인이 하나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울로 이렇게 상중하단전은 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다 깨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이 깨어난다,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의 이제 그 부분은 3일 신고에서는 여기는 지감, 조식, 금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얼이 깨어난 이후에는 이런 사회적인 실천, 홍익 인간 재세 이화라는 실천과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존재의 본질, 생명으로, 큰 생명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조천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도 수련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3대 이제 과정인 것이고 또 이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국 시기에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방가부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방가부자이고요. 그럼 방가부자 형태의 이제 그런 도자 파편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괴자 형태로 여기는 삼청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문화가 서기전 4000년 이제 만주 요동 요서 지역 배달국 시기 때부터 이런 선도 수련 문화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과거 후대에 이제 화랑도 문화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새로운 형태의 그 옷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잘 보시면은 아까 도소 남신상인데요, 환웅상인데요. 환웅상도 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이게 이제 백회혈자리, 선도 수행의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백회혈자리인데 중국 학자들은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 표식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이게 이제 터지지 말라고 구멍을 뚫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옥이거든요. 옥기로 만들어진 여신이에요. 3층 재단이 있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수련을 하는, 손을 모으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행을 하는 자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관통고, 척추 관통공이 뚫려 있고, 또 여기 있잖아요. 허리로부터 이 가로로 해가지고 이 대맥 관통공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말 터지지 말라고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옷기를 갈아서 중간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또 옆으로도 뚫고, 그리고 이 옷기도 보면은 같은 형태의 옷기인데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 방가부자나 이제 또 많은 선도 수행 표식이 있지만, 이 척추 관통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의 이제 가장 상중하단전이 이제 그 깨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런 수행 문화가 이제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도 문화나 화랑도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단상들, 이렇게 그런 단상들 또는 그 파편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역사가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펼쳐졌던 배달국 역사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선도 문화의 이제 실체도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게 되는 한 사람의 이제 선인
로서 이제 물계자를 통해서 이런 그 당시 신라 시대 때에 이제 그 화랑도 문화의 원류 또는 고조선과 신라를 잇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중간 고리로서의 이제 이런 화랑도 정신의 뿌리는 실제로 뭐지? 무사도인가? 전쟁을 잘하는 것이 화랑도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만주에서 이런 수행하는 여신들이나 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한반도의 어떤 신라의 화랑도를 이어주는 그 고리로서의 이제 물계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예. 보면 물계자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아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 이제 백결 선생보다 이 물계자의 평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삼국사기 열전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인물이었고, 물계자 열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계자는 그냥 이렇게 참 몸을 깨끗이 한, 언일지사다. 그냥 그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런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이 우리의 선도사서들에 보면은 이런 책들에 특히 이제 화랑외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주 일대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화랑도의 전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범부 김정설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이제 6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편찬을 해서 새로 냈는데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물계자 백결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장을 할애를 하고 신라 화랑도의 그 오리지널한 이제 출발점으로서 이제 물계자를 설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 관창 사다함 그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고요. 이게 물계자나 백결 선생을 훨씬 더 이렇게 높이 화랑의 비조로서 설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계자 같은 경우는 또 백결 선생은 그냥 엄학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 언일지사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제 선도사서에 보면은 이 두 분이 신라 최고의 이제 성가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은, 이렇게 좀 더 전체상에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영해박씨 그 세보가 있습니다. 박재상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제 박재상 집안이 이제 영해박씨입니다. 그 신라박씨, 경주박씨에서 갈라져 나온 영해박씨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족보를 이렇게 삼국사기와 영해박씨의 족보를 이렇게 이제 함께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계보가 나왔어요. 물계자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신라의 5대왕, 파사왕, 지마왕, 그리고 이제 이비, 그다음에 아도가 이제 이 참시선인, 칠점선인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2세기 무렵의 신라 선인인데요. 그 후계가 물계자, 물품 바진찬, 관직도 있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바진찬, 물계자고, 그리고 이제 대를 또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박재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박재상의 아들이 이제 백결 선생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런 참시선인 따로, 물계자 따로, 박재상 따로, 백결 선생 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족보를 보니까 이게 다 하나의 이제 집안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활동 중심지가 이제 경상도 양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씨족들이 이제 이런 박씨족들이 초기 화랑도를 이렇게 좀 발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박석김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기에 이 고조선의 이제 선도를 신라 사회에 이제 제대로 이식을 시키고 이제 처음 발전시킨 시족은 이제 박씨족이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이런 박사상, 광명 2세 사상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선도 화백제도, 화백제도에 이제 이 한자도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로울 화자에 백, 밝음, 하나로 이제 만장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조화를 통해서 이런 큰 밝음에 이른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석김이 이제 교립을 하면서 이제 박씨가 아무래도 이제 시대에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제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선도나 이런 종교 사상 쪽으로 이제 치중하는 정치보다는 이제 무사도가 이제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박씨족은 나중에는 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석시들이 굉장히 이 용병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를 쓰는 게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할을 석시들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 족보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박씨족들이 석시들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변방으로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그 아까 아도갈문왕과 이제 물계자가 지금의 이제 양산, 삼량주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박씨들이 왕족이었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 양산은 왜 일본 낙동강이 있어가지고 낙동강을 타고 이제 외도 들어오고 그 옆에는 또 이제 가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국경 중에서도 최고로 이렇게 위험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족들인데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굉장히 험한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신라의 이제 국가 정책이었다. 이제 그 보경안국 나라를 지키는 그것이 자율적인 책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제 박씨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변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의 박씨 세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선도 문화가 정말 이런 밝음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이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선인층들이 더 많이 실천하고 베푸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이런 삼량주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산에 이제 지금 가보면은 성황산성이라고 이제 양산의 진산이 주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성황산 아래에서 이런 이제 관아, 그죠? 수령에 이제 관아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면은 거기서 약간 벗어져 나가 보면 이 이제 낙동강 지류입니다. 황산강 지류를 따라서 여기에 이제 효충사가 있어요. 물계자 가문의 이제 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징심헌이라는 곳이 징심록 부도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징심헌도 과거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조선시대 고지도에 보면은 박재상이 이제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징심헌이라는 곳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 가문이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수령이었으니까 이제 삼량주의 이제 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대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도갈문왕이나 이제 아도갈문왕부터 그리고 백결 선생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터전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대에는 보면은 그 양산이 경주하고도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좀 변방이죠, 그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화랑고국이라는 용어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 동네가 무슨 화랑하고 관련이 있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박재상 가문, 물계자 가문의 어떤 그런 전성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양산이 화랑고국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박재상 백결 선생이에요. 박재상 지금은 이제 물계자 이전 아도갈문왕이나 물계자에 대한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박재상과 백결 선생에 대한 전승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효충사 자리에 이렇게 이제 상북입니다. 상북 자리에 이렇게 이제 사당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양산시에서 이게 이제 박재상과 관련된 중요 유적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효충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량주간 박재상 이제 제막식도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 부분의 컨셉을 화랑고국으로 가야 된다. 이 동네에 워낙 이런 이름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박재상이나 백결 선생이나 이런 물품이나 다 이제 이제 선가기 때문에 화랑도 컨셉으로 이거를 짜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여기 안에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은 채워나가야 되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역사공원 안에 요렇게 징심원이라고 우리가 징심록, 징심원 말만 많이 듣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양산시에서 이렇게는 복원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보면, 그래도 좀 뿌듯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산에서는 박재상을 중심으로 양산시의 어떤 그런 정신, 충효열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그 중심을 이제 박재상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충렬사인데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양산의 모든 무슨 이제 뭐 독립군, 독립활동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임진왜란 때에 이제 순국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맨 꼭대기에 제일 수위에 이제 박재상을 해서 이제 양산 지역의 모든 이제 그런 어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계보를 만들어서 충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박재상이 현재는 제일 중심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는 양산시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내용성을 좀 정확하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